여러분, 솔직히 요즘 아침에 차트 켜는 순간부터 심장이 먼저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오르면 내가 천재 같고 빠지면 내가 바보 같고, 그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내 인생만 제자리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개인들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이 이미 다른 게임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BITU로 연결하겠습니다. BITU는 비트코인 가격을 일간 기준으로 2배 추정하려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즉, 비트코인 한 번의 방향성이 잡히면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타는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2배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시키는 영상이 아니라 회사들이 왜 비트코인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개인이 BITU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구조를 뼈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 비용을 못 이기면 매년 가치가 깎이는 짐이 됩니다. 머니마켓, 단기 국채, 한 달짜리 국채를 넣어봐야 수익률은 낮은데 주주들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결국 기업은 결론이 단순해집니다.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거나, 그리고 세금 효율까지 생각하면 자사주 매입이 가장 편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뭔가 자신감 있는 경영처럼 보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건 성장 전략이 아니라 돈을 둘 데가 없어서 하는 방어 행동입니다. 투자할 곳이 없으니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본 배분이 망가집니다. 돈은 많은데 혁신으로 안 가고 금융공학으로만 뺑뺑이 돕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이 등장. 상장회사가 자기 유동자산의 큰 비중을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증권에 넣는 걸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가 현금이 넘쳐도 마음대로 다른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결국 허용된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거나 자기 주식을 사는 쪽으로 몰립니다. 이게 기업들의 국채, 머니마켓, 자사주 매입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그럼 게임 체인저가 뭐냐고요? 만약 기업이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즉 커머디티를 들 수 있다며? 원자재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정 회사의 경영진이 망해서 0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상대방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원자재라는 프레임을 갖습니다. 회사도 없고 CEO도 없고 노조도 없고 본사도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규제나 소송, 지정학 리스크로 흔들리는 회사 지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류의 논리가 나옵니다. 기업은 자본 비용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단기채로는 못 이깁니다.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증권을 대량으로 사는 것도 제한이 큽니다. 그런데 디지털 원자재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강한 자산이 장기적으로 자본 비용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은 그 자산을 재무제표에 담는 순간 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완벽한 디지털 독점. 독점이라는 말이 거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구글이 검색을 독점한 이유는 누가 착해서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가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사람을 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더 모입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치 저장의 네트워크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논쟁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가장 억울한 포인트를 맞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업이 산다고 나오고 유명인사는 혁명이라 말하고 내 계좌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문장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좋다면서 왜 내일은 빠지냐고요? 여러분, 가격은 단기 감정이고 구조는 장기 방향입니다. 기업은 구조를 보고 움직이고 개인은 가격을 보고 흔들립니다. 이 차이가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BITU가 등장합니다. BITU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더 강하게 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확신이 맞으면 빠르게 보상하지만 확신이 틀리면 빠르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잔인한 특성이 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2배를 맞추려 하다 보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횡보가 길어지면 가격이 생각보다 불리하게 깎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내 상품은 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장기 투자라고 말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그럼 BITU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신념으로 가져가려면 기본은 현물 또는 현물 기반 ETF 같은 단순한 노출이 더 정직합니다. BITU는 장기 신념이 아니라 중기 추세를 증폭시키는 전술 무기입니다. 즉 칼입니다. 칼은 고기 썰 때는 유용하지만 주머니에 넣고 뛰면 내 다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행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기준 차트는 비트코인 현물 흐름으로 보시고 BITU는 실행 수단으로 쓰셔야 합니다. 둘째, 추세가 꺾였는데도 내 믿음만 세지면 BITU는 믿음을 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손실로 바꿉니다. 셋째,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분할의 목적은 평균 단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넷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비중을 제한해 두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비중 관리가 전부입니다. 다섯째, 급등 구간에서 욕심으로 쫓아가면 다음 흔들림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BITU는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BITU를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을 압축하고 싶어서입니다. 내 인생은 느리게 가는데 시장은 빠르게 가는 느낌.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 그 감정이 레버리지를 부릅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인간이고 그래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구조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는다고 해서 내일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왜 담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면 조정이 와도 흔들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격은 떨어져도 논리는 무너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BITU는 감정으로 지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가 열렸을 때만 쓰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세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이유는 유행이 아니라 자본을 보관하는 방식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BITU를 연결할 때는 신앙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비트코인은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BITU는 속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모르면 속도는 독이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속도는 무기가 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흥분이 아니라 이해로, 공포가 아니라 규칙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올려주지 않지만 다음 영상의 퀄리티는 올려줍니다.